안녕하십니까. 2019-1889 학번 전병훈 학생입니다. 총익지 기공학 실습 중간고사 과제인 수지이치 제작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익지 제작 과정으로 1단계 나비치와 2단계 수지이치가 있습니다. 나비치는 왁스와 레진을 통해 총이치를 만드는 과정이고 2단계 수지이치는 아크릴 수지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일반 부철물과 달리 총이치에서 1단계, 2단계와 1단계로 나뉘는 이유는 왁스로만 만들어진 틀니가 기능적, 심리적으로 우수하더라도 환자가 구강 내 실제 저작 과정 시 이어지기가 힘들어 2차로 수지이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또한 환자 구강 내 장착 시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해 나비치 왁스 틀니를 환자 구강 내에 시작해보고 수정한 후에 단단한 아크릴 수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이치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 무로부터 완성된 부철물 장착까지 이 전부에 진행된 과정을 치료실의 진료 과정과 기공실의 부철물 제작 과정으로 나뉘어 총이치 제작의 설계를 해야 합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치료실에서 먼저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야 하고, 그리고 치료 계획을 수립한 후 X선 검사와 병력 검사를 하며 치료실에서 최종 인상을 뜨게 합니다. 환자에게 최종 인상을 뜨게 합니다. 환자의 최종 인상을 뜹니다. 기공실에서 작업 모형 기조상을 제작하고 교합제를 부착하게 됩니다. 치료실에서 악골 관계를 기록하고 인공치아를 선택해주고 국외 후연부 폐쇄 부위를 결정해줍니다. 그 후 기공실로 넘어와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하며 조절도 하고 환자에게 맞는 인공치아 색상이나 크기 등을 고려해서 인공치를 배열하고 의치상을 조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나비치를 치료실에서 환자가 방문해서 부착을 해주고 문제가 없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나비치 완성본을 가지고 기공실에서 의치상을 최종적으로 조각해주고 매몰, 수지중합, 환분리, 매몰 제거, 제거기 재장착, 교합 조정, 연마 등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환자의 총이치가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치료실에서 다 완성된 총이치를 환자에게 건네주며 구강 내에 조정을 해주고 환자는 총이치에 대한 교육을 이수받게 되며 총이치의 올바른 사용이나 관리법 등등 교육을 받게 되고 구강 내에 장착을 해보며 자신의 구강이 잘 적합한지 확인을 한 후 몇 달간 시적하면서 사용하며 시간이 사용을 하며 시간이 경과가 되어도 어떻게 되는지 계속 꾸준히 관찰을 해줘야 합니다.
종이치 제작 과정은 1단계 나비치와 2단계 수지치가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나비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수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지치는 메몰과 몰드 형성법, 레진 전입, 환분리,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의치에서 모형 제거, 의치에서 다듬질과 연마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 분리가 있습니다. 교합기에서 나비치 모형을 분리시키고 리마운팅 플레이트에서 모형을 분리하고 수지치 제작을 위한 메모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리마운팅 인덱스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리마운팅 플레이트를 위한 함을 준비해줍니다. 함의 종류는 세 가지로 가압 성형용합과 유입 성형용 함 그리고 주입 성형용 함이 있습니다. 가압 성형용 함은 유치상 왁스와 기초상을 제거하고 병상의 레진을 가압하여 전입했을 때 사용하도록 상함과 하함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질은 강압을 할 때 견딜 수 있도록 주물 또는 황동으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고, 이걸 사용할 때는 나비치를 경석고로 매몰하고 레진 불만과 액으로 혼합한 후 병상이 되면 프레스로 압력을 가해 함 속의 음영으로 레진을 전입해줍니다. 모형의 물 흡수를 위해 매몰하기 전에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에 시로네 물에 약 5분 정도 담가줍니다. 매몰 전에 모형에 물을 흡수시키는 이유는 매몰할 때 물과 혼합된 경석고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여 모형으로부터 탈소가 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크기 조절을 위해 모형을 용이하게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모형을 물속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모형의 표면이 약해지거나 거칠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담가두지 말아야 하며 꼭 주의해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플라스크 내면에 위에 사진과 같이 물에 담가주고 꺼낸 후에 플라스크 내면에 분리제, 즉 바셀린을 얇게 도포해줘야 합니다. 바셀린을 도포하는 이유로는 속고 매몰제의 분리가 용이하며 하여 모형의 파절을 방지해주기 때문입니다. 두껍게 바셀린을 도포하게 되면 왁스워시할 때 흘러나와서 틈이 발생해 레진 전입 시 압력에 의해 경석고 매몰제가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 바셀린을 도포하면 안됩니다. (1차) 매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차 매몰로는 나비치 매몰에서 1차, 2차, 3차로 나뉘게 되는데, 나비치의 매몰은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경석고로 하는 게 좋지만
경석고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재료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1단계와 2단계는 석고로 하고 3단계는 경석고로 작업을 하는 게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요즘 작업하는 요즘 임상에서 작업하는 일반적 작업이라고 합니다. 1차 매몰에선 석고를 혼합해서 하함에 반쯤 채우고 모형의 전면에서도 석고 혼합물을 도포해준 후 함의 중앙에 나비치 모형을 넣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모형 엣지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즉 매몰재로 모형을 감싸 나비치를 노출시킬 정도로만 매몰을 해야 합니다. 초기 경화가 되기 전에 모형을 눌렀을 때 함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된 매몰재를 스파츌라로 걷어내고 석고 표면이 평탄해지도록 주변을 정리를 꼭 해줘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언더컷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언더컷이 있는 상태에서 2차 매몰 플라스크가 레진 전입 과정에서 분리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차 매몰이 끝났으면 석고 분리제를 함 분리제에 용이하도록 모형의 가장자리와 매몰제 표면에 도포해줘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2차 매몰제와 결합 부분을 쉽게 분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포를 해주는 것입니다. 2차 매몰로는 석고를 다시 혼합하여 큰 붓으로 인공치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며 도포를 하는 것입니다. 상하압의 테두리가 반드시 서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어야 하고, 그 이유는 나중에 완성된 총입지 교합 고경에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2차 매몰에서는 석고 상압 내부로 주입하여 치아 교합면 부위가 약간 더 굽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인공치 교합에 묻은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서 구개부 교합면과 전치부 절단면을 노출시켜주고, 인공치아에서 힘을 안쪽 엣지로 향해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석고의 면을 형성해줘야 합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과 같이 깔끔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석고가 경화되면 교합면에 남아있는 잔류 석고는 조각도를 사용하여 꼭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3단계 매몰을 하기 위해서 경화된 석고 표면에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3차) 매몰 부위는 경석고로 혼합하여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이 사진같이 경석고를 혼합하여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채웠으면 경석고의 양이 함에서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아줍니다. 그럼 여분의 경석고가 넘쳐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경석고 함 내부에서 완전히 잘 채워진 상태를 그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석고가 다 찼으니까 흘러내리는 거니까 함에 경석고가 다 찼다는 것을 그걸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매몰이 끝나면 뚜껑 위로 넘쳐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하게 제거하고 함을 클램프에 넣어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게 해서
경사고의 경합 팽창을 막을 수 있도록 클램프나 프레스로 약간 압박을 해줍니다. 클램프에서 상함과 하악을 분리시켜줍니다. 그리고 클램프에서 상악과 하악을 분리시켜줍니다. 메모랑 경사고가 경화하면 레진을 전입할 음영을 형성하기 위해 매몰되어 있는 인공치를 제외한 나머지 왁스를 용해시켜 제거합니다. 왁스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60에서 70도의 온수에서 5에서 10분 정도 담가주는 것으로 왁스를 녹지 않고 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일아웃 왁스 후 냉각시켜준 후에 위 사진과 같이 냉각을 시켜줍니다. 중화되기 전 레진 혼합물이 물에 젖는 것을 방지하고 레진액이 석고 내면에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석고 음영과 모형 표면에 방수 처리가 되도록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분리제를 도포해주는 이유는 중화 과정 시 분리제를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상태에서 도포해야 하고 인공치를 제외한 석고는 모든 범위를 전부 도포해야 합니다. 위의 자료 사진과 같이 도포를 해주면 됩니다. 르치상 레진을 혼합해주기 위해 레진 분말의 양을 나비치 무게의 1.2배와 여유분을 측정하여 사용하고 레진액은 분말 무게와 2분의 1 정도 사용하게 되면 됩니다. 또한 제조회사에서 계량컵을 제공하기 때문에 위의 자료 사진처럼 종이컵이 아닌 계량컵으로 보다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합 비율에 따라 측정한 레진액을 혼합 용기에 먼저 넣고 분말을 첨가하여 분말액이 충분히 젖도록 하고 3에서 20분 정도 혼합해줍니다. 전입 방법은 언더패킹과 오버패킹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버패킹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레진이 병상에 도달하면 비닐이나 장갑을 끼고 레진을 혼합 용기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병상에 도달한 레진이 내부 공기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레진을 점차 압박하여 전입해줍니다. 내집 전입 시합 3단계로는 접착성이 사라진 직후 상태의 병상이라고 하여 성형하고 전입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상압 사이에 셀로판지를 놓고 정확하게 맞물도록 하여 상압이 조립된 함을 프레스 중앙에 올려놓고 천천히 악력을 가해줍니다. 그럼 과잉된 레진들이 밀려나오게 되는데 상함은 분리해서 셀로판지를 벗겨내고 음영 내에 밀려나온 과잉 레진을 칼로 제거해줍니다. 석고 음영 내부는 1차, 2차, 3차 시험을 통하여 과잉 재료가 제거되고 완전히 채워져야 합니다. 레진 전입이 완료된 함에 함 클램프에 고정해서 레진 온성기 물을 잠기도록 잠가서 레진을 온성해줍니다. 그러면 인절미 상태의 레진이 뜨거운 물 속에서 나와 단단한 아크릴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 전에 레진 전입이 끝나면 함을 조립해 클램프에 넣고 육각 렌치로 돌려 잠가줍니다. 그 후 레진 전입이 완성된 함을 클램프에 고정해서
물속에 잠기도록 레진을 원성해주고 인절미 상태가 된 레진을 뜨거운 물 속에서 나오면 단단한 아크릴로 상태가 변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램프 함을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원성기를 꺼내서 실온에 냉각시켜줍니다. 급속 냉각은 액지상의 변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함은 1시간 동안 대기 중에 보관해줘야 합니다. 그 후 20분간 흐르는 물에 넣어 완전히 냉각을 시킵니다. 그리고 함을 분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고무망치로 충격을 줘서 함을 분리하거나 속고칼이나 끝을 상함과 뚜껑 사이에 넣고 속고칼이나 끌을 항암과 뚜껑 사이에 홈에 넣고 비틀어서 뚜껑을 분리시키고 함을 뒤집어서 상함 부분이 아래를 향하도록 해서 항암의 디스크 부분이 함 분리기에 방금 나사에 위치시켜 분리기에 양옆 홈과 함에 홈을 맞춰 놓고 분리기에 나사를 잠궈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을 함 분리기의 슬롯을 통과하여 함 슬롯에 들어가도록 놓고 뒤집어진 함은 위로, 항암은 아래로 힘을 가해주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냉각 후 매몰재를 제거할 때는 액지상과 인공치의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상악의 경우 인공지열의 중심으로 석고 매몰재가 설측과 협측으로 분리되어 있어 톱으로 정전선 부위와 액지상, 좌측 후방 부위를 약간씩 절단해 틈을 만들고 석고칼을 넣어 비틀거나 석고 가위로 함을 가하면 설측 부위가 모형에서 분리가 됩니다. 하악의 경우는 설측 석고 매몰 부위를 제거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는 약간의 함에도 위치와 모형이 따로 파열되기 때문에 구치부 설측 언더컷 부위를 먼저 제거하여 쐐기 형태의 힘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합기를 재부착하기 전 모형을 교합기의 석고 부착부에 적합하여 틈이 없는지 살펴보고 이상이 없으면 석고나 접착제를 이용해 고정시켜줍니다. 재부착 후 절치유도 붕과 절치유도판의 간격량을 확인하면서 오차 범위를 찾아줍니다. 그 후 선택 삭제를 할 때는 중심교합, 측방교합, 전방교합 순으로 삭제를 해주고 교합 관계에서 정해진 부위만 삭제를 해줍니다. 또한 교합은 삭제되면서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교합지에 의해 나타나는 교정점으로만 삭제를 해줍니다. 액지상에서 모형을 제거할 때는 상황 모형을 기저면에 분할선을 표시하고 기공용 발을 이용하여 분할선을 형성해줍니다. 그 후 절단선과 석고가위 또는 칼을 이용하여 조각을 떼어줍니다. 공기 압고를 사용하여 모형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여분의 모형 조각을 다시 분할선 표시를 해주며 제거를 해주면 모형 제거는 끝이 납니다. 액지상 다듬질은 먼저 모형으로부터 액지를 분리하고 액지상의 변형 부위와 후연부를 최종 임상체에 인기된 형태와 두께가 되도록 삭제될 부위를 표시해줘야 합니다. 하악의 후방 경계부와 하악의 고용기 후방 부위는 두껍지 않도록 된처바 등을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형성해줘야 하고 하악 설측 부위는 직경이 큰 기구를 사용하게 되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직경이 작고 둥근 기구를 사용해줘야 합니다. 저른 부위와 같이 좁은 부위는 끝이 뾰족한 덴처바 또는 피셔바로 다듬어줘야 합니다. 또한 인공치 사이에 남아있는 매몰재는 조각도로 제거를 해줘야 합니다.
눈치상의 눈치산의 순현면은 레그 휠과 허미스를 도포하여 연마를 해줘야 합니다. 치아사의 치경부 등 브러쉬화를 사용해야 하고 상악고개부 깊은 상악고개부 깊은 부위와 상악고개부 같이 깊은 부위와 하악 설측은 펠트콘을 사용해줍니다. 그 후 흠집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광택제인 로그를 건조대의 레그 활에 묻혀 광택을 내줘야 합니다. 이때 연맛이 모형이 날아가지 않게 손으로 잘 고정을 해줘야 하며 골고루 골고루 연마를 잘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연마가 끝나게 되면 세제를 사용하여 위치를 세척해줍니다. 이렇게 연마가 모두 끝나고 세척까지 마무리가 되면 최종 수지 의치상이 완성되게 됩니다. 의치를 보관할 때는 꼭 물에 담아 수료실에 보내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완성된 의치를 건조한 상태로 두게 되면 수축으로 인해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 구강 내에 장착되기 전에는 반드시 실온수가 든 용기에 넣어둬야 합니다. 그 후 환자의 구강 내에 장착을 시켜보고 불편한 건 없는지 잘 확인해주면 수지입치 제작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구강 내에 시작할 보고 장착하게 되면 수지입치 제작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중간고사 과제인 나비치와 수지치 제작 과정 영상 설명이 끝났습니다. 앞서 말했던 1단계 나비치 제작 과정은 보시는 것과 같이 예비 모양 제작과 개인 이상을 처리하고 작업 모양을 제작하며 기조사항과 개혁제를 제작하고 개혁제를 장착하며 인공치별과 시인 형성, 자연형태 특성조사 등등이 있으며 2차인 수지입치로는 메몰, 몰드 형성법, 레진 전입, 한분리, 개혁비 재부착, 선택 삭제, 위치에서 모형을 제거, 위치에서 다듬짐과 연마법 등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희치 제작 과정을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말도 틀리게 하고 긴장이 돼가지고 말도 이상하게 하고 더듬기도 하고 좀 제작을 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지만 제작을 하면서 통이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한 번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으로 인해 통이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많이 얻어서
그 점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9-1889 전형훈 학생의 중간고사 영상 과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